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이제 블루베리 마무리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그냥 아주 빠르게 좀 총정리하고 블루베리 영양관리 프로그램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세포의 분열기, 과일 쪽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장이 좀 지연되는 시기, 그리고 세포의 비대기로 나뉜다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개되고 나서 바로 질소를 끊는다기보다는 만개되고 나서도 질소를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포 분열 잘 돼야 되니까. 그리고 세포 비대기 쪽은 질소도 중요하지만 칼륨 쪽에 좀 최대한 힘을 실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었고, 네, 양분 요구는 그래서 다음과 같았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칼슘 자체가 과일로 들어가는 비율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 칼슘은 옆면 시비를 꼭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요것도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오히려 과일 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마찬가지로 질소, 칼륨 되게 중요한 역할을 미치지만 인 쪽도 과일 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 이는 꾸준하게 굉장히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블루베리는 청근성 작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과일 쪽에 인이 굉장히 과일의 품질과 수확량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는 꾸준하게 많이 공급되어야 되고 좋은 인을 써야 됩니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기별 양분 공급량은 요렇고요. 질소의 역할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좀 시간이 제한적일 것 같으니 전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체 질소 같은 경우는 바로 흡수가 되고 바로 흡수가 된 다음에 아미노산으로 전환이 되지만, 질산트 질소 같은 경우는 ERM을 통해서 공생하는 그 근균을 통해 가지고 흡수가 되고 한 번 암모니아테로 환원이 된 다음에 아미노산으로 합성이 된다. 그러니까 암모니아테가 그 블루베리 쪽은 훨씬 더 선호가 되는 질소의 형태였다, 질산테보다. 하지만 이 부분 봐주시면은 암모니아테만 단독으로 공급을 했을 때보다는 암모니아테와 질산테가 혼용되는 양상들이 블루베리가 잘 자라는 토양에서 훨씬 더 좋은 역할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모니아테나 질산테 중에 고를 거면 암모니아테긴 한데요.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게 암모니아테와 질산테의 혼용이다. 왜냐면 질산테도 어쨌건 조금 그 변환 과정의 한 단계가 더 있긴 하지만 ERM을 통해서 충분하게 흡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블루베리가 좋아하는 산도 쪽으로 교정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산성화의 물질을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황이라든가 암모늄태 질소 같은 경우를 좀 다량으로 넣어줘 가지고 산도를 교정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과학적으로도 분명히 교정이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인산의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과일 정도로만 생각을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중요한 역할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블루베리는 특히나 과일 쪽에 인산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세 번째 단계, 세포가 비대되는 단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칼륨을 넣어줬어야 되는데, 블루베리는 말씀드린 대로 염류 장애에 굉장히 취약했죠. 특히나 염소나 나트륨 그리고 붕소 같은 것들이 블루베리의 염류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었기 때문에 염소의 추가적인 투입은 우리가 반드시 막았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륨 같은 경우는 염화칼륨보다는 황산칼륨이 훨씬 더 선호가 된다라는 거였죠. 황산칼륨 외에 질산칼륨도 있긴 한데요. 질산칼륨을 추가적으로 더 써주는 건 저는 사실 블루베리 쪽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작물이라면 충분하게 맞는 이야기인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질산트질소의 투입량을 암모니아트 질소에 비해서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질산트 질소를 투입할 수 있는 질산칼륨은 블루베리 쪽엔 맞지 않고 다른 작물 중에 선호가 됩니다. 염화칼륨 같은 경우는 염류장애 때문에 맞지가 않고 황산칼륨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 황산칼륨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였고요. 이제 칼슘의 역할이었죠. 칼슘 같은 경우는 꼭 하나만 기억을 하면 되죠. 칼슘이 결국에 블루베리가 커지면서 블루베리의 과일이 커지면서 칼슘 결핍이 무조건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근건부로, 관주로, 토양 살포로 칼슘을 많이 넣어줘야 되고요. 이른 시기부터 많이 넣어줘야 되고, 플러스로 옆면 시비를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옆면 시비를 병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염화칼슘 쪽은 좀 사용을 막아주시라. 염화칼슘을 사용하게 되면 경도는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있긴 하지만 수확량 자체는 감소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칼슘의 공급원,
옆면 시비를 통한 칼슘의 공급원에서 다른 칼슘들 다 좋다라고 여기지긴 하지만 염화칼슘 자체는 우리가 절대로 쓰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었죠. 네,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됐었고, 그리고 칼슘의 옆면 시비가 알루미늄 독성을 좀 완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황산칼륨 쓰셔야 된다. 염화칼륨 쓰시면은, 염화가리 쓰시면은 염류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그리고 붕소 같은 경우도 대부분 꽃이 피는 작물들은 붕소 투입을 조금 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붕소의 투입량 자체도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잘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적정 레벨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황해 투입으로 밭의 pH를 4.5, 5 정도로 교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토성에 따라서 황해 투입량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면은 밭의 pH가 교정이 될 수, 그러니까 교정이라고 하니까 좀 웃기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pH 교정이라고 하면은 산성화된 토양을 좀 이제 중성, 약산성으로 바꾸고 중성으로 바꾸는 게 교정이라고 하는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좀 반대죠. 좀 산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블루베리 한정으로 밭의 pH를 산성화시킬 때 황해 투입을 좀 많게 하면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산도 조절제를 투입한다기보다는 황을 공급하거나 암모늄 질소를 공급을 해서 블루베리의 최적 pH 레벨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블루베리에 대한 그 총 정리는 끝내도록 하고요. 그럼 이렇게 총 정리를 끝냈을 때 뭐 인 공급한 거 알겠고, 인 공급 중요한 거 알겠고, 질소 같은 경우는 질산태랑 암모니아태가 혼용돼야 되는 것도 알겠고, 그리고 질소의 공급 시기는 너무 빠르게 비절한다기보다는 꽃이 피고 나서 한동안도 계속 질소를 그래도 꽤 많은 양을 줘야 되는 것도 알겠고, 물론 후에는 또 비절을 시켜야 되지만,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는 염화칼륨 쓰면 안 되고 항산칼륨 써야 되는 것도 알겠고, 그리고 칼슘도 연면시비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조기에 좀 많은 양의 칼슘이 근권부로 공급돼야 되는 거 다 알겠고 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해하셨는데, 이걸 바탕으로 그럼 어떤 제품과 이 제품의 투입량은 어떤 시기에 좀 써줘야 되냐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이 야라 레가라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야라 레가라는 제품이 뭐 이제 15, 15, 15라는 제품이 있고 13, 4, 25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나머지 설명적인 부분은 나머지 설명, 이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서는 좀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특장점까지 말씀드리진 않고 이 제품에 강조하고 싶은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5% 질소, 13% 질소인데요. 이 질소의 구성 비율 자체가 암모니아테 9.5, 질산테 5.5, 암모니아테 8, 질산테 5 정도로 블루베리 생육에 적합하다라는 거죠. 질소 부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블루베리는 암모니아테 질소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흡수하고 바로 아미노산 변환이 가능하니까요. 질산테 질소 같은 경우는 블루베리가 ERM을 통해서 흡수를 하고 암모니아테로 환원시킨 다음에 아미노산으로 합성을 했으니까 이 기작이 좀 길어지는 게 싫어서 블루베리는 암모니아테 질소를 더 선호한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래프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암모니아테 질소를 단독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암모니아테 질소와 질산테 질소가 섞여 있는 것을 더 좋아해서요. 섞인 형태의 비료를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100% 수용성 인산, 고품질 인산이 이렇게 높게 들어가 있고요. 이제 칼륨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칼륨은 100% 전부 다 황산칼륨입니다. 그러니까 염화칼륨이 하나도 없어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염소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죠. 100ppm이라는 염소. 100ppm이 이렇게 높은 양이 아닙니다. 미리그램당 킬로그램 농도이기 때문에 1리터에 100mg 정도의 염소만 들어가 있어도 블루베리에 염류 장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염류 장애를 막기 위해서는 황산칼륨을 썼어야 했죠.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질산테 질소가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니까 블루베리 한정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고 황산칼륨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0% 전부 다 황산칼륨이고요. 황의 함량과 칼륨 함량이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베리가 굉장히 선호하는 형태의 양분이 공급이 되고, 이 황 때문에 pH가 좀 교정이 되는, pH가 블루베리의 생육에 적합한 레인지로, 범위로 교정이 되는 부분에 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마그네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미량원소 중엔 아연, 붕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붕소 같은 경우는 꽃피는 작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블루베리는 붕소 자체도 높아지게 되면은 염류장애가 야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붕소의 투입량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고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 블루베리의 성분 보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요거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운용하게 되면 블루베리의 독성 부분, 블루베리에 있어서 붕소의 독성 부분은 좀 저희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개화 전, 그리고 개화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비대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수확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수확 후까지 이렇게 관주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라레가 15, 15, 15가 예를 들어서 개화기를 예로 들었을 때 개화기 같은 경우는 개화기를 뭐 저희가 뭐 한 15일이다라고 따지면 15일 동안 5kg이 공급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kg이 한 번에 공급된다기보다는 15일 동안 물을 난 10번을 줄 거다. 그럼 10번에 나눠가지고 5kg이 소분돼가지고 관주되면 된다라는 거죠. 15, 15, 15랑 13, 4, 25 야라레가는 100% 황산 칼륨의 붕소의 투입량이 정확하게 보증이 되고 염소는 없고 질산체질소와 암모니아체질소가 섞여 있습니다 라는 제품으로 설명을 드렸고, 황산 마그네슘은 황과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는 용도고요. 슈퍼 FK30은 저희 제품 많이 봐주셨던 부분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슈퍼 FK30 같은 경우는 슈퍼폴리인산 제품이죠. 그러니까 100% 흡수가 되는 인산 칼륨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인산 자체가 블루베리에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썼고요. 이제 칼시니트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질산 칼슘 제품으로요. 지금 보시면은 초기에, 초중기에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고, 수확하고 나서 또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기, 과일이 조금 비대해지고 좀 성숙되어지는 시기에는 투입을 저희가 하지 않고 그 이전의 시기에 굉장히 많은 양이 투입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스타핏이 칼슘제예요. 말씀드린 대로 질산 칼슘 같은 경우는 근권부로 충분한 양이 공급이 되어야 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블루베리의 생육 특성상, 칼슘의 이동 특성상 칼슘 결핍이 야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칼슘제를 이렇게 연면 시비하는 것까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대기 같은 경우, 비대기 기간 동안은 저희 바이오트랙이라는 해조 추출물과 스타핏이라는 칼슘제를 동시에 공급하셔야 되고, 이제 성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핏이라는 칼슘제와 인산 칼륨 제품, 그리고 황산 칼륨 제품까지 투입을 하면서 블루베리의 착색과 당도 부분을 조금 신경 쓰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되면은 요 정도 양분이 들어갑니다. 300평 기준으로 질소가 9.5kg, 인산이 6.6kg, 칼륨이 11.6kg, 그리고 칼슘이 4kg 정도, 황이 16kg 정도, 그리고 마그네슘이 3.2kg. 요게 이제 2톤을 수확하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블루베리가 먹어야 되는 양분이거든요. 거의 유사하게 만들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질소는 조금 줄였고요. 인산은 굉장히 많이 늘렸죠. 제가 인산 쪽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 블루베리가 인산을 좋아하니까 좀 욕심을 냈고요. 칼륨 쪽도 좀 늘렸고 칼슘 쪽은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연면 시비를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요. 마그네슘도 조금 늘렸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상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야라레가 15-, 야라레가 13-, 그리고 황산 마그네슘 FK30이었잖아요. 이 제품들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건 혼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마찬가지로 질산 칼륨 제품이랑 질산 칼슘 제품은 초록색으로 칠해놓은 거, 이것도 이제 혼용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예리하신 분들은 질산 칼륨 쓰지 말고 황산 칼륨 쓰려면 황산 칼륨은 안 넣어놨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100% 황산 칼륨이랑 황산 칼륨 엄청 많이 넣어드린 거고요. 질산 칼륨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염류 장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질산태질소를 이미 충분하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산태질소를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질산 칼륨을 쓰지 말라고 한 건데, 이 제품, 제가 고른 두 가지 제품이 질산태질소가 암모니아 태질소에 비해 조금 낮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산태질소를 공급해도 됩니다. 공급하면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산 칼륨도 이렇게 혼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노란색 혼용하시고 초록색 혼용하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블루베리의 생육 특성이라든가 양분의 관리 요령에 맞춰가지고 블루베리를 건강하게 잘 키우실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건 이 프로그램으로 조금 운용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개화 착각기에 이렇게 나눠서 주시고, 비대성숙기 총량 전부 다 총량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개화 착각기가 2달이다 그러면 2달 동안 이 양분 나눠서 주시는 겁니다. 비대성숙기가 뭐 4달이다 그럼 4달 동안 이 양분을 나눠서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 나눠서 주시는 분심에 쓰는 농가분들께서 좀 알아서 잘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고, 저는 이제 총량을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렸고, 블루베리의 생육 패턴과 블루베리가 선호하는 양분을 다 넣어드렸다.
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블루베리의 최종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딱 이렇게 블루베리 이론적인 배경을 다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쓰셔야 되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쓰시면 블루베리가 건강해집니다 까지 이렇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작물로 또 다른 신기한 이야기로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